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들 시리즈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네 분의 후보를 모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나머지 네 분 모십니다. 오늘 모신 네 분의 후보 기호 순으로 소개합니다. 서영교 후보, 박찬대 후보, 고민정 후보, 윤영찬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로 이제 단점 위주로 얘기할 예정입니다. 출마의 변 먼저 하면서요. 출마의 변 당연히 여쭤봐야죠. 짧게 여쭤보는데 그 바로 이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본인의 단점 하나 얘기하고 너무 잔인해요. 지금 잘한다 스스로. 상대 후보 하나 지목해서 단점 3개 이상 말씀. 그럼 한 명만 지목해서? 한 명만 지목해서. 물론 두 명 지목해도 되는데 일단 한 명 지목해서 본인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안 나왔는데? 오늘 안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 지목하면 안 됩니다. 나온 사람만 지목해 주십시오. 자, 우선 기호 순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출마의 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후보님. 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상황실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후보의 능력도 있었고 또 제가 그 역할을 좀 잘했다.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국회의원장을 했는데요. 국회의 또 입법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역할을 또 잘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알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 그 힘을 받아서 또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그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강한 모습, 실력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점이 있는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 중에 네.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네. 일단 본인의 단점을 살짝 얘기하신 다음에 제 단점이요? 네, 본인 예. 단점을 얘기하신 다음에 지목한 후보의 단점을 좀 지적해 주십시오. 제 단점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본인 단점을 나중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기호 2번인데요. 이번에 나와서 압도적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라고 해서요. 그리고 또 제가 괜찮은 줄 알고요. 그래서 압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압도적이지 못한 게 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 파악이 좀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 파악이 필요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의원으로 가면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또 그 고민정 후보를 또 뭐 지적하라 그러니까 저보다 앞서 나가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지역구에서 이번 대선 때도 사실은 꽤 많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 구청장도 그렇고 또 서울 시의원들도 그렇고 다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지역에서 탄탄한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정 후보가 조금 저보다는 광진을 해서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선 뭐 단점을 얘기하라니까 미안합니다. 찾다 보니 나는 사실 남의 단점을 까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괜찮은데. 윤석열과 김건희 단점이에요. 우리는 오세훈 시장을 이겼다는 자부심이 있는 동네예요. 이렇게 억지로 단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지금 반론을 하려니 너무 힘들어. 단점 지적 못하는 게 단점이네. 서영교 후보는 참고로 그 대구 경북 제주 인천에서 5위를 하셨고 네. 여성 후보 딱 두 분이 있는데 고민정 후보 2위를 하셨기 때문에 지목하신 거죠? 네, 지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명 중에서 제가 자, 박찬대 후보님 이기는 줄 알았는데 어디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언론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뭐 일부 언론이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 거지. 맞아요. 사실 뭐 우리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들은 또 필요하고 또 다른 후보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나뉘어야 모양이 보여지는 것처럼 되니까 그런 거지. 서영교 후보님 네. 제가 발언 기회 드릴 때 하십시오. 네. 예. 강훈식 후보부터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의원 대회 장을 가면 사실은 즐거운 축제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제일 즐거운 사람은 서영교입니다. 지금 제일 즐겁고 사실은 당원들을 만났는데 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와 있는 당원들과 대의원들을 만나는 건데요. 만나서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대의원들이 행복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돼서 저는 이제 좀 일찍 가거나 뭐 뒤에 늦게도 가서 다 인사를 하고 오는데 제가 강훈식 후보나 박용진 후보한테 조금 요청하고 싶은 건 좀 더 젊기 때문에 패기 있게 같이 놀고 춤도 추고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 마이크 잡는 장 말고 현장에서도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강원식 그래서 후보? 네, 예. 좀 더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 올드하다. 갖고 있는 샤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든 이 샤프하고 스마트함을 이 대중적인 것과 결합하면 아주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박용진 후보는 되게 진취적입니다. 진취적인데 또 똑같이 그러니까 그 대중적이지 못한 거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놀고 즐기면서 축제장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부드러운 박용진이 어떻든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또 장점이 대중적입니다. 많은 대중하고 같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언제나 그런 상황이고 관심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타겟이 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말 하나 이런 것들이 그 나오면서 바로 타겟이 되고 전체 판을 흔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언제나 경계하고 이것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든 좀 더 대중적이면서도 이슈를 주도하는 그것과 또 한 가지는 리스크한 부분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한 그 대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과로하는 가장을 쳐다보는 가족 염려, 불안 이런 거를 좀 보이고 있는 거 과로한다. 아닌가. 너무 네. 과로해요. 사실. 말을 줄여라. 아니 언제나 승량이 때가 노리고 있다.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몰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판이 깔아지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전당대회 문제는 권리당원 투표를 먼저 해버리고 판은 뒤에 깔아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좀 이상해요. 이런 선거가 어디 잘못된 있습니까? 거죠. 내가 네. 전당대회 토론 때문에 그런 게 대의원대회 내가 판 깔아줬으면 내가 압도적이었을 텐데 먼저 투표하고 이건 농담이고요. 투표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든 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요구하는 건 우리 전당대회 준비위가 판을 좀 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윤석열의 그 리스크가 지금 윤석열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지율을 바로 안아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가 어떻든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꼭 해야 될 과제는 안정적인 지도부를 꾸리는 겁니다.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신 실력 있는 지도부여야 된다는 거죠.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실적과 그 능력이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지도부 어떻든 당 대표는 그렇게 가고 제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행안위원장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상황실장 하면서 그리고 법사위 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만들어 놓은 실력 이 실력이 안정적이면서 이슈는 이슈대로 몰고 가고 실력을 만들어내서 유능한 그래서 민생과 그리고 또 당원과 소통해내는 요 지도부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요것이 지금 해야 될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을 날 뽑는 게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라는 말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는 대통령이 되기에 천성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남의 문제를 파고 그리고 또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뒤집어 씌우는 게 본질이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일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율이 우리는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네네 우리는 저희 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부터 국민들이 싫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술은 들깨고 그리고 걷는 것들은 건들건들거리고 그 다음에 바지는 거꾸로 입었는지 눈은 시뻘겋고 과연 이런 사람을 아침에 9시에 출근도 늦고 지각하고 국민들은 태도를 봅니다. 태도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이, 그렇죠. 원래는 그걸 소박한 줄 알고 국민들이 좀 착각을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진정한 보수, 60대 이상에다가 그다음에 TK에 이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의 측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돌아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세 번째는 무능합니다. 무능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복을 일삼고 있고요. 다섯 번째 뒤끝 장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후보님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가족이 설쳐되는 것들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가족 지인의 뭐 기획간의 뭐 코바나 콘텐츠 거기까지 설쳐되니까 마무리해 법사까지 주십시오. 설쳐되고요. 예,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는데 본인들이 잘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당이 안정감 있고 저런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 국민의힘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저의 최고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안정적인 우리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상황실장으로 봤는데요. 정말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엄청난 그 검찰과 경찰의 보복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요. 후보님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것을 하겠습니다. 예. 막아내는 것이 그리고 이 다음이 이재명이었다. 그다음 우리 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이크 누군가 내려야 될 수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는 게 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승리하는 민주당 만들겠습니다. 최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